한국 선수 하나 없는 세리아 리뷰 콘텐츠 조선의 세리아팬. 한동안 고생하다가 아탈란타 편 조회수 1만, 질라탄 편 7,700. 좀 자리 잡았구나. 좀 하면 2, 3만 나오겠는데 싶었거든요. 이제 호날두 안 팔아먹으면서 심도 있는 이탈리아 얘기해도 되겠구나 싶었는데 최근에 호날두 편 조회수 3,000, 이모빌레 편이 2,600. 떡락. 너무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쎄 재밌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인테르가 영입한 선수들입니다. 애슐리 영, 빅터 모제스,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이적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올리비에 지루 아니면 페르난도 요렌테 중 한 명을 추가 영입한다고 하네요. 뭐야 이거? 3년 전 프리미어리그 올스타 mem버 정도 되잖아요? 인테르가 겨울 이적 시장에서 돈을 많이 쓰고 있다고는 하지만 EPL에서 요즘 못하는 선수들을 너무 많이 데려가는데요. 영과 지루 또는 요렌테는 늙어서 에릭센과 모제스는 요즘 부진해서 좀 불안하죠. 물론 뭐 에릭센이 모제스랑 같은 레벨이라는 건 아닙니다. 사실 데려간 또는 데려간다는 선수들 몇몇만 봤을 때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콘테가 첼시 감독했던 게 4년 전에서 2년 전까지 2년인데 선수들의 그때 실력만 생각하고 현재 기량은 체크 안 하고 막 데려가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영, 모제스, 에릭센, 지루 다 여기 해당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잉글랜드 뽕 생긴 거 아닌지 프리미어리그 선수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닌지 의심이 된단 말이죠. 하지만 사정을 살펴보면 더 납득할 만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일단 좌우 윙백 영입부터 왜 했는지 알아보죠. 기본적으로 기존 선수를 대체하려는 성격이 있습니다. 왼쪽은 부상당한 아사모아 대신 영을, 오른쪽은 부진해서 뉴캐슬로 임대된 라자로 대신 모제스를 데려온 것 같고요. 둘 다 단순 임대라서 반년 동안 잘 써먹고 별로면 그냥 처분하면 되는 선수들입니다. 새로 데려온 선수들이 기존 인테르 윙백들보다 공격적이라는 점도 중요하죠. 인테르는 지금 윙백의 주전이라는 게 없어요. 보시다시피 지난 21경기 동안 칸드레바, 비라기가 비교적 많이 나왔을 뿐 확고한 주전이 없었습니다. 중앙에서 창조성이 부족한 인테르는 윙백의 어시스트의 득점의 약 24%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늙었지만 뭐 크로스는 좋은 영. 원래 윙어인 모제스가 어느 정도 해주면 공격력이 살아나겠죠? 두 번째는 에릭센입니다. 에릭센이야 뭐 잘하는 선수기도 하지만 이 영입은 기본적으로 센시와 바렐라보다 더욱 창의적인 중앙 미드필더가 필요해서 이뤄진 거라고 봐야겠죠? 인테르는 콘테가 이끌었던 유벤투스 시절에 비하면 후방에서 바로 득점 기회를 만드는 힘이 좀 부족합니다. 예전 유벤투스 때는 후방에 센터백 보누치, 수평 미드필더 피를로가 있어서 롱패스로 바로 득점 기회를 만들 수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인테르에는 그런 스타일의 후방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격형 미드필더가 더 중요한데요. 센시와 바렐라도 괜찮지만 창의성은 뭐 에릭센이 당연히 위죠. 에릭센이 이번 시즌만 토트넘에서 좀 부진하지 앞선 4시즌 연속으로 10도움을 넘긴 어시스트 왕입니다. 그리고 수비력도 좀 되기 때문에 현재 포메이션을 유지하면서 3-4-1-2로 바꾸지 않고 3-5-2 그대로 갈 수 있다는 점도 큰 메리트죠. 마지막으로 지루 또는 요렌테. 이런 선수들의 영입은 기본적으로 루카쿠가 190cm나 되는데도 자기의 키를 활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추진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를 활용할 줄 모르는 루카쿠, 능남의 유명호 감독에게 농구 다시 축구죠? 축구 다시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팀은 174cm 라우타라고 헤딩을 따내면 루카쿠가 그걸 주워먹는 좀 재밌는 팀입니다. 경기 막판 상대 문전으로 롱패스를 우겨넣으려면 스크린 플레이와 헤딩 경합을 할 줄 아는 장신 공격수가 필요하겠죠? 루카쿠가 그걸 안 해요. 콘테 감독은 유베에서 요렌테를, 첼시에서 지루를 이 역할로 써본 바가 있습니다. 인테르가 폭풍 영입으로 유벤투스와의 승점 차를 좁힐 수 있을까요? 마침 애슐리 영은 이적 후 첫 경기에서 어시스트를 하며 자신의 가치를 바로 보여줍니다. 칼리아리전이었는데요. 영의 크로스를 라우타라고 헤딩으로 마무리하면서 인테르의 선제골을 안깁니다. 그러나 바보같은 인테르는 홈에서 점유율 열세를 보이며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이러니까 점유율이나 패스 배급에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에릭슨 영입이 필요한 거겠죠? 영은 아마 밀라노로 오자마자 패똥을 하나 먹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칼리아리에서 인테르를 엿먹인 선수는 역시나 나인골란이었습니다. 나인골란은 인테르에서 축구 열심히 안 한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버려진 선수죠. 이번 시즌 칼리아리로 온 다음에 전반기 때도 인테르만 만나면 내가 쓰레기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겠다, 약간 이런 스타일로 눈에 불을 켜고 인테르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급발진한 나인골란이 중거리 슛이 바스토니의 뒤꿈치를 맞고 묘하게 굴절되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1대1 무승부가 됐습니다. 인테르로서 다행인 건 뜻밖의 유벤투스가 나폴리 원정에서 패배했다는 거죠. 나폴리가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나폴리가 앞선 3경기에서 3연패, 유벤투스는 3연승 중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나폴리가 이길 걸 예상하기 힘들었던 경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유벤투스 이길 거라고 설레발 쳤는데 영레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의 주인공은 키 작은 남자들의 희망, 로렌조 인시니였습니다.
인시니의 강력한 슛이 막힌 걸 지엘린스키가 주워 먹으면서 선제골, 그리고 카이오네 크로스를 인시니가 간지 발리로 마무리하면서 추가골. 이렇게 나폴리가 달아났고요. 인시니는 한 골 넣고 나머지 한 골에서 결정적인 기여를 했죠. 막판에 호날두가 한 골을 따라잡았지만 동점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인시니의 대반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시니는 나폴리 유스 출신으로서 1군에서만 8시즌째 뛰면서 이미 살아있는 전설이 된 선수지만 이번 시즌 부진 그리고 항명 논란 때문에 홈팬들에게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홈 경기에서는 이번 시즌 개막 이후에 전반기 내내 홈에서 한 골도 못 넣었거든요. 최근 페로자전에서 홈 득점을 처음으로 올리더니 요즘에 홈 4연전에서 무려 4골을 몰아치면서 막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완전 부활했죠. 인시니의 부활은 팬과의 교감에서 시작돼서 더 감동적인데요. 지난주 마리오라는 9살 소년이 나폴리를 응원하다가 정말 애달프게 우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서 화제를 모았어요. 그러다 인시니가 주장으로서 어린이 팬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우리 성적을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마리오에게는 유니폼을 주겠다, 이 2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유벤투스를 잡아버린 거죠. 자, 겨울에 영입된 수비형 미드필더 덴메가 선발로 나오기 시작했고 인시니는 부활했고 나폴리의 희망이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메르텐스 왜 안 보이냐고 물어보신 분 계셨는데 메르텐스는 부상 중입니다. 허벅지 부상이고요. 어차피 가투소 아래에서는 부상 회복해도 못 뛸 거 아니냐 라는 전망이 있어서 사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인기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나폴리 잔류를 천명하고 재계약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탈란타에 파푸 고메스를 이강인이 본받아야 할 선수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메르텐스는 또 이승우 선수가 굉장히 본받으면 좋은 선수거든요. 조그만데 공격수고 세리아에 있지. 자, 그 밖의 경기 밀란이 브레시아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득점수는 또 레비치, 슈퍼서브 레비치가 2경기 3골 득점으로 완벽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아탈란타는 토리노를 7대0으로 잡았는데요. 작작 좀 패지. 아탈란타가 이 정도면 불문율을 어긴 게 아닌가. 야구로 치면 대승 중인데 도루하면서 계속 점수를 낸 게 아닌가, 뱅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미친 일리치치가 또 헤트트릭을 했고요. 윙백 고젠스가 1골, 사파타가 페널티킥으로 1골, 교체 투입된 무리엘이 2골. 특히 왼쪽 윙백 고젠스, 로빈 고젠스는 안 유명해서 잘 모르실 텐데 독일 출신인데요. 이번 시즌 현재까지 18경기 7골 4도움. 윙백인데 이 정도면 엄청난 기록이죠. 세리에아 최고 공격력의 윙백 중 한 명입니다. 아탈란타는 현재까지 57득점, 경기당 2.7득점인데요. 이 정도면 맨시티 등 몇몇 초부자팀과 더불어 유럽 전체에서 최강 공격력입니다. 참고로 세레 득점 2위 라치오가 47득점이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로마 더비, 로마와 라치오가 1대1 무승부를 거둡니다. 요즘 라치오 잘한다고 또 제가 엄청 빨았는데 영레발이 됐어요. 이날 로마 슛 22개, 라치오 6개. 근데 라치오가 비겼어요. 로마가 슛만 많았지 유효슛은 3개밖에 안 될 정도로 결정력 난주에 시달리면서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두 팀 골키퍼들이 나란히 멍청한 실수를 한 번씩 해줘서 1대1 예능 경기에 잘 봤습니다. 그리고 베로나가 레체를 3대0으로 잡았습니다. 아니, 내가 알던 그 베로나가 아닌데? 최근 5경기 3승 2무로 무패. 파르마가 우디네세의 2대0 승리. 유벤투스 행이 확정돼 있는 특급 유망주 콜로스푸스키가 골을 넣고 세페 골키퍼는 선방을 4개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선수 다 경기 후에 부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정도는 아직 밝히지 않았는데 만약 심하면 파르마 큰일 나죠. 스팔과 볼로나 1대1로 비겼고 피오렌티나와 제노아는 0대0으로 비겼고 삼프도리아와 사소올로는 0대0으로 비겼고 여기까지가 주말 경기였고요. 주중 코파도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나폴리와 유벤투스가 각각 코파 4강에 진출했고요. 이번 주 수요일 새벽 밀란이 토리노와 연장 혈투 끝에 4대2 승리를 거두면서 4강에 갑니다. 4강에서는 밀란과 유벤투스가 맞붙게 되고요. 나폴리의 상대는 이제 앞으로 열릴 인테르 대 피오렌티나 경기 승자입니다. 코파에서는 코비 브라이언트에 대한 추모 행사가 있었습니다. 코비는 어렸을 때 이탈리아에서 살았죠. 그때부터 밀란 팬이었다고 해요. 밀란 유니폼을 입은 사진이 꽤 여러 장 남아 있습니다. 코비가 월요일 새벽 헬기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농구계뿐 아니라 그래미 시상식, 축구계 등 전 세계가 함께 애도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던이나 르브론처럼 완벽한 신체로 갖고 태어나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 결국 전설이 된 남자 코비였습니다. 맘바 아웃이 아닌 맘바 포레버 기억하겠습니다.